농가주택 개조의 첫 단계, 해체 작업. 천장을 뜯어내기가 무섭게 수십 년 묵은 흙먼지가 쏟아져 내립니다. 종이장처럼 찢겨지는 합판과 함께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겠네요. 보니까 나무 같은 게. 위험해. 중장비를 사용하면 하루만이라도 철거가 가능하겠지만 이집의 뼈대를 살려야 하는 개조 작업은 철거 과정의 대부분을 이렇게 사람 손으로 직접 할 수밖에는 없답니다. 자욱한 흙먼지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편치 않은 작업 환경. 옛날 진짜 여기 흙집이다, 흙집. 얼기설기 엮어둔 얇은 천장을 걷어내고 나니 곧바로 지붕 골조가 드러날 만큼 단열에는 한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석가래 하나를 잘라내는 대표 작업자. 이쪽은 연하고 이쪽은 검죠. 네네네. 요게 이제 예전에 벽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밖에 노출된 부분이고 이쪽은 방 안에 있던 부분들인데 네네네. 색깔이 달라서 혹시 몰라서 이제 안전상에 네. 이걸 점검해보고자 이렇게 잘라서 판단했는데 네. 저 지금 보니까 목재 상태는 괜찮은 걸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목 구조 자체는 튼튼한 상황이라 계획대로 이집의 골격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마루 해체 작업. 요 흙들이 단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이유가 네네네. 또 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래서 집이 무너지거든요. 손만 갖다 대도 부서져 내릴 만큼 약해진 바닥 기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차만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바닥을 파내야 한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계속되는 강행군에 진땀을 쏟는 작업자들. 전동 드릴의 진동을 종일 감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까내는 게 지금 여기부터 해가지고요. 한 요 정도 한 30cm 정도 지금 까내야 되거든요. 아 여기 바닥을요? 예. 요거 하는 것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거의 하루 정도에 잡아야 되거든요. 이 방 그냥 네. 작은 방. 예. 이게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이게 막상 해보면은 이게 좀 그렇거든요. 무작정 파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일정한 깊이로 맞춰서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힘이 곱절로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작업 3일차 아침. 오전 일찍부터 각종 장비들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도착합니다. 성면 함유된 이제 슬레이트 지붕재인데요. 보통 저희가 작업하려면은 요 가림막도 쳐야 되죠. 가림막이요? 네, 가림막. 비산되면 사람들한테 좀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1급 발암물질로 이제 지정된 물질이라서.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될 곳은 거실로 증축하게 될 처마 끝자락의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국내에선 2015년부터 성면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해체 시에도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작업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2차 분진을 예방하기 위해 착용했던 방진복도 현장에서 곧바로 폐기해야 한답니다. 작업 준비 과정이 실로 철두철미합니다. 아 그 이음새까지. 네. 양압 거면서 한번 합시다. 박아보세요. 작업자의 안전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파이팅 합시다. 작업 시작! 오케이. 잠시 후 성면 슬레이트 위로 뭔가를 뿌리기 시작하는 작업자. 뿌리시는 거 저게 뭐예요? 물하고 수분하고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성면 배설물이 비산 안 되도록. 작업 과정 내내 수분제를 뿌려가며 최소한 4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성면 해체 전담반. 아찔한 지붕 위에서 위험물질을 다루는 일이니만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끝내야 한답니다. 작업 면적이 좁은 만큼 수월하게 끝낸 성면 해체 과정. 폐기물을 밀봉하고 현장을 정리하며 3일차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작업은 주방과 작은 방에 벽체를 철거할 차례. 세월과 함께 조금씩 기울어진 벽면을 말끔하게 허물어내고 다시 쌓을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삽보드라고 해가지고 저거 철거하기 전에 네. 그냥 예비 기둥입니다. 이 옛날 고가구가 좀 철거를 할 때 한꺼번에 철거를 하면은 집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한꺼번에 확 무너질 수 예.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래된 집일수록 작업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벽체를 부수기 시작하자 이내 현장을 휘감는 흙먼지. 1950년대 황토로 지은 초가집이라 부수기 쉬운 만큼 날리는 먼지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의 작업도 이제는 일상이 됐다는 작업자들. 그런데 잠시 후 뜻밖의 복병이 등장합니다. 무서워. 벌 때문에 벽 속에 벌이 있어서. 아, 벽 속에요? 예. 땅벌은 흙 속에 집을 짓고 서식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데다가 공격 성향까지 강해서 작업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요주의 대상이랍니다. 그렇게 벽체 철거가 마무리되고 나니 새롭게 바뀌게 될 내부 공간의 구성이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루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작업자들은 그야말로 녹초가 되는데요. 숨 차요, 그냥. 누렇게 변한 마스크가 고단한 하루를 말해줍니다. 엄청나지네, 지금. 가서 빨리 씻고 싶네. 작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쁜 하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략 톤수로는 한 3톤에서 4톤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이게 이 자재는 지금 다 벽으로 쓰는 거예요? 예, 벽도 벽으로 다 이제 세울 예정이거든요. 옛집의 외관은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는 현대식으로 바뀌게 될 이곳. 전체적으로 한 4평 이상의 어떤 생활 공간이 여유롭게 확보가 되는 거죠. 이번 개축 공사는 한평생 불편한 집에서 생활하던 어머니가 이제라도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자식들이 준비한 뜻깊은 선물이랍니다. 방과 주방은 물론 거실부터 욕실까지 한 걸음에 이어지니 이제 겨울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거실의 천장이 될 석가래를 복원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석가래 네. 옛날 문제 나무 문양이 페인트 칠해 있는데 요거 살리려고 이쁘게 옛날 이제 손집이니까 포인트로 거실에 이제 요 갈아내서 나무 문양 나오게. 80년대 후반 개축을 하면서 붉은 페인트로 덮어버렸던 석가래를 본래의 색으로 되찾아주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만은 않은데요. 잘 갖고 타. 갈아도 뻘건데요, 너. 작업을 거듭해봐도 여전히 선명한 페인트의 흔적. 아, 머리 아프다, 이거. 빨간색이야. 앞만 가도 빨갛고. 깊이 침투해가지고 석가래가 페인트가 침투해. 갈아봐요. 사태 수습을 위해 그라인더의 날을 좀 더 거친 것으로 교체해보는 작업자. 다행히 잘 벗겨지긴 하지만 나무 표면을 지나치게 깎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페인트 갈아내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 그래? 그냥 네. 갈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안 되고 좀 저 페인트도 먹고 이래서 네. 좀 많이 벗겨내야 돼요. 석가래 하나하나에 힘 조절을 해가며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작업 시간. 거실 하나를 복원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온종일 고개를 치켜들고 작업을 하다 보니 퇴근 무렵이면 온갖 뼈마디가 시끈거린다는 작업자들.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좀 많이 지쳐 보이세요. 아침이랑 또 틀리는데. 예. 아우 그래요. 작업 11차. 이른 아침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안방과 주방의 내벽 단열 작업과 마감재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변하고 촌집이라서 외벽이라서 냉기가 들어오니까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단열재 붙이고 하판 치고 석고 치고 그래서 벽을 또 편하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겨울이 유독 추운 시골이라 단열만큼은 2중 3중으로 신경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외풍이 심했던 지붕 안쪽과 천장은 집중적으로 보강이 이루어질 예정이랍니다. 천장 마감, 천장이 처질 수 있으니까 이래 이제 통나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위에는 가벽이 또 따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가벽을 하고 석고를 쳐야 이제 도배하게끔. 경력 20년 베테랑 목수의 섬세한 손끝에서 70년 된 시골집이 현대식으로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느새 완성된 천장의 기본 골조. 여기에 두꺼운 합판을 올리고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냉기 막아주는 단열재입니다. 합판 위로 촘촘히 붙여나가는 은박의 단열재. 옛날에는 그냥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막았잖아요. 요새는 소재가 좋아가지고 스티로폴 몇 배 역할을 합니다. 부피는 줄이고 열 효율은 높인 압축 단열재를 이용해 단열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 마감 재료는 석고 보드를 사용합니다.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단열성이 뛰어나고 온도와 습도 변화에도 강해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각 마당에선 외벽 미장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 이번엔 하얀 반죽에 노란 액체를 붓고 골고루 섞어주기 시작합니다. 아이보리로 색을 내기 때문에 색소하고 섞어서 지금 색상을 내는 겁니다. 그렇고 요게 마지막 벽에 이제 드라이비트라고 마감으로 쓰는 겁니다. 재료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색상과 질감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석진 느낌을 낼 수 있어 외벽 마감재로 선호도가 높은 공법이라는군요. 공사는 이제 5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작업 12일째 접어든 아침. 마당 한편에서 황토 반죽을 준비하는 작업자. 무엇에 쓰려는 걸까요? 저기를 황토로 채우시는 거예요? 황토로 채우고 마감해. 석가래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틈을 황토로 메워준 뒤 패칠로 마감할 계획이랍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흙손을 떼어내기 무섭게 황토 반죽이 떨어져 내립니다. 붙지를 않아서 다 떨어져 본다. 이대로는 작업 진행이 안 되는 상황. 선생님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붙이면 붙여야지. 뒤에 저 원래 이 집이 황토 집이네. 뒤에. 즉석에서 대안 찾기에 나선 작업자. 차 갖고 왔는데 네. 이 찰기가 없어갖고 붙지를 않는데 모래기가 있으니까 모래는 이렇게 붙여라니까 안 붙어요. 요런 황토는 찰기가 틀려요? 이제 해봐야죠. 내가 보는 경우에는 틀릴 것 같은데.
과연 작업자의 생각대로 반죽에 점성이 생겨나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서둘러 황토를 배합하고 새로운 반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은 촉촉하죠. 이제 말하자면 밀가루 반죽이라면 이거 촉촉촉하면 근데 끓이니까 이제 잘 붙는다는 거. 부디 잘 붙어줘야 할 텐데요. 아까보다 나아요. 아까는 모래끼가 있어. 맛있지? 예. 작업자의 예상대로 착착 붙는 황토 반죽. 덕분에 무사히 작업을 마무리 질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나오려면 또 떨어져요. 중량이 있어요. 경험과 노하우가 그냥 발휘됐네요. 아, 글쎄. 뭐 하다 보면 자꾸 생기겠지. 노하우가.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거실 석가래 작업이 끝나고 방방마다 새롭게 온수관을 깔아준 뒤 집안 전체의 바닥 레벨을 맞추는 작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콘크리트가 마르는 양생 기간 동안 공사는 잠시 쉬어가게 된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작업 21일차 아침. 낯선 장비를 챙겨든 작업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습니다. 뭔가 확인을 하는 것 같군요. 집에 얼마나 외풍이 심한지, 얼마나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단열이 얼마나 잘 되는지 체크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단열 플러스 공사의 완성도를 보는 거죠. 기본적인 온도 측정을 마치고 서둘러 또 다른 검사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이번엔 길쭉한 천 모양의 장비를 바닥에 펼쳐두고 조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립이 끝난 장비는 출입구로 가져가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그냥 보아서는 어떤 검사인지 선뜻 감이 오질 않는데요. 팬이라고 하는 건데 외부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바람을 강제로 집어넣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먼저 방안을 밀폐시킨 다음 이 거대한 팬을 통해 공기압을 넣었다 뺐다 조건을 바꿔가며 무언가를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을 테스트했을 때 나타났던 그래프예요. 이 녹색이 공사한 이후에 다시 측정하는 값인 거고요. 개축 전후의 측정값이 제법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존에는 값을 측정했을 때 2,000에 가까운 값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재측정했을 때는 900에서 1,000 사이의 값 정도의 값이 측정이 됐어요. 그만큼 반절 정도로 내려갔다는 거는 집이 그만큼 외풍이 없어지고 기밀하게 지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행히 모든 검사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마무리 작업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70살의 낡은 시골집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요? 작업 22일차. 세월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단아하게 새 단장을 마친 농가주택. 방문을 나서면 곧바로 찬바람에 맞서야 했던 옛집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눈앞에는 이렇게나 말끔한 새집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뭐 다 됐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뭐. 예. 드디어 결과물을 확인할 시간. 쭉 들어가세요. 저 문은 살살 열고 닫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 뭐 앞에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놨으니까. 화장실. 겨울이면 가장 불편했던 샤워 문제도 이제는 욕실이 집안의 자리를 잡았으니 더는 걱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풍이 심해 사용하지 못했다던 큰 방도 다시 방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기울어진 벽이 위태로워 보였던 주방도 신식으로 탈바꿈에 성공했습니다. 난생 처음 예쁜 주방을 가지게 된 77 노모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미소가 피어납니다.
좋고 말고라. 아이고 사장님 진짜 고마워요. 내가 뭐 이쁘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자꾸 그랬대요. 사장님이 나한테 200%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딱 목표는 99세까지 쓰시고. 예. 다 이쁘게 잘 들어. 아주 내 마음이 아주 협족해요. 올 겨울은 따뜻하고 포근한 새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농촌 지역을 강타했던 대표적인 주택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옥상이 곧 지붕인 슬래브 주택인데요. 한때는 대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과 누수, 결로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에는 옥상 위에 다시 지붕을 얻는 농가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옥상이 눈비에 노출되지 않으니 누수가 발생하지도 않고 단열이나 보온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평평한 옥상에 지붕을 덧세우는 증축 공사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의뢰했다는 김재덕 씨. 이게 건축한 지가 한 30년 정도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고추나 창깨 이런 거를 위에다가 말놓고 이게 바닥이 시멘트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잘 말랐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른 아침부터 크레인에 각종 트럭들까지 속속 도착하고 작업 현장인 옥상 위로 자재들을 들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규모가 제법 상당해 보이는데요. 기둥하고 석가래 뭐 날줄 사람으로 치면 뼈대. 지붕 증축 작업은 골조로 사용할 아연 합금 각관을 의뢰한 집 상황에 맞게 현장에서 재단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옥상 위 노출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작업인 만큼 소음 발생도 문제지만 날씨의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2, 3일 안에 서둘러 작업을 끝마쳐야 한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로 손발이 맞는 숙련된 작업자들끼리 팀을 꾸려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는군요. 아 근데 이게 꽤 많이 뼈대를 만드네요. 한 55봉 내외 정도 들어가요. 집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반나절 만에 자재를 올리고 뼈대 모양을 갖추어 배열하는 작업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작업자들. 이번엔 묵직한 바줄을 준비해 지붕 골조에 단단히 체결을 합니다. 높은 데 하니까 안전장비, 안전고리 걸고 하라고. 그리고는 마치 외주를 타듯 성큼성큼 구조물 위를 누비며 용접 작업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그렇게 작업을 하나씩 끝낼 때마다 안전줄을 빼서 자리를 옮겨가며 다시 아찔한 고공 작업을 이어갑니다. 자욱했던 아침 안개가 거치고 한낮을 지나 오후가 될 때까지 지붕 위의 골조 작업은 숨가쁘게 계속되는데요. 오후의 끝자락이 돼서야 골조 세우기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시 찾은 지붕 증축 공사 현장. 이게 칼라 강판이야. 지붕 덮는 거. 부식에 강한 아연 도금 강판에 알루미늄을 결합시킨 컬러 강판은 내구성과 내열성이 좋아 지붕재로 각광을 받는 소재랍니다. 그냥 보기에는 철판 한 장 같은데 뒤로 돌려보면은 이 폼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습기나 모든 방면에서도 다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에서 끌어올린 컬러 강판은 곧장 골조 위로 옮겨지고 작업자들이 한 장씩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개 폭이 1m인데 이 폭이 1m인데 1m 골 사이가 똑같이 이어지면서 그 위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 시험상에.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지붕인 만큼 빗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빈틈없이 꼼꼼히 겹쳐서 시공하는 게 핵심이랍니다. 강판끼리 맞닿는 용마루 끝자락에선
전동 가위로 즉석에서 재단해 마감 작업을 진행한답니다. 이번엔 강판 조각을 손에 들고 지붕 측면의 가장자리로 향하는 작업자. 발 디딜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지라 난이도가 가장 높은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천천히.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고공에서 온종일 날카로운 지붕재와 씨름을 해야만 하는 작업자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붕 하나 얹었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락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오늘도 외주를 타듯 지붕 위를 누비는 작업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